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 배터리 안에 있는 한중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인 LG화학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LG화학의 현재 위치, 어느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LG화학이 가진 기술까지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하면 여러분들 전기차라는 공식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이라는 전기차라는 공식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부분에서 50%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전지사업부,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직 30%를 넘지 못하는 매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LG화학을 보시면은 석유화학 사업부, 전지사업부, 첨단 소재 사업부, 생명과학 사업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전지사업부입니다. 전지사업부는 소형전지사업부, 자동차 전지사업부, ESS 전지사업부가 있습니다. 소형전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작은 배터리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며, 자동차 전지사업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사업부인 ESS 전지사업부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태양광에서 생성한 것을 낮에 많이 안 쓰니 저장해 놓고 나중에 저녁에 쓰거나 다른 곳에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SS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돈은 자동차 전지 사업부가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자, 이런 LG화학의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LG화학은 5월까지 점유율이 24.2% 기록하면서 4월에 의해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5%가 는 누적 사용량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 세계 전기차는 현재 270만 대 이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화된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브랜드 같이 상위 22 기업 중에 총 13개, 65%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LG화학은 이렇게까지 글로벌해질 수 있었을까요? LG화학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유럽 이 모든 곳에 생산 체제를 갖춘 유일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넘어서 전지와 첨단 소재 등에 아우르는 종합 과학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들은 이미 예전부터 화학, 소재, 석유 이런 것들을 건들던 업체입니다. 즉, 태생 자체가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R&D를 하는 것은 그 다른 업체보다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원래 1위였던 CATL만 봐도 태생 자체가 화학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탄생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4대 가장 큰 전기차 시장에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화학 베이스로 R&D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업체들보다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겠죠.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그리고 충전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될 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LG화학의 매출은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미 국내 3사, LG, 삼성, SK 이노베이션까지 3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총 90%가 됩니다. 이 중에 LG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0%가 됩니다. 유럽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풀고 신차들이 대거 출시함으로 인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엄청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 LG화학은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다는 의미 이상으로 한 가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셀 모듈 팩이라는 이 모든 생산 공정을 다 갖춘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셀 모듈 팩 기술 이야기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기차를 사면은 주는 보조금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동차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그러면 보조금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에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기차의 모든 보조금을 쏙쏙 가져가던 CATL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테슬라가 모델 3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할 때 LG화학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자국 보호주의의 만리장성을 뛰어넘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2위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수출 중심 국가가 보호무역을 넘어서 그 시장에서 2위 혹은 또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LG화학 같이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LG화학이 GM과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국에 있는 기업과 함께 배터리 합작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52만 대, 2020년도 71만 대, 2021년도 91만 대, 2023년도에는 132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화학과 GM이 손을 합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공동으로 R&D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선 기술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조금이 생기고 또한 수많은 전기차가 나오면서 LG화학이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CATL이 갖고 있던 이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화학이 훨씬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미국 시장에서는 GM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생산량을 늘릴 목표를 갖고 있는 LG화학은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